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읽어준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산성역 자이프루지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아래 판교 보이고 그 위로 강남 보이고 송파 보이고 위례 있고 이렇게 보자면 강남이죠. 강남에서 가까이 있는 경기도의 역세권 아파트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역세권 아파트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곳이 내세운 것들을 프리미엄을 보자면 성남이다. 그런 거겠죠. 가까이 있는 곳이니까 성남일 거고 자이의 프루지오 이름부터 자이 프루지오 들어가고 서울의 근접성 그런 거죠. 강남에서 그 어떤 근접성이 좋다. 성남에 있으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그 다음에 지하철역이 세 개가 뭐 인접하고 뭐 예전까지 들어간다면 뭐 교통 편리하겠죠. 역세권 아파트니까. 그리고 대단지로 지어진다. 좋은 거죠. 이거는. 그리고 희망대공원을 품은다. 희망대공원이 있다. 성남에 희망대공원이 있으니까 뭐그 있다는 얘기겠죠. 결론은 무엇이냐면 성남의 역세권 아파트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성남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 그리고 강남에서 굉장히 가깝고 역 탈 수 있고 그래서 나와 있는 거죠. 산성역 자이프루지오가 성남에서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718세대가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전용 면적이죠. 전용 면적 우리가 주거 전용 면적 25평이죠. 25평에서 그 가격이 7억 1,400, 뭐 7억 2,900에서 7억 2천 정도로 나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요, 이제 최고가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있는 아파트를 이제 보면서 우리가 지금 지어지는 아파트가 이렇죠. 초등학교도 있고 희망공원도 있고 단대 오거리역도 있고 해서 대충 뭐 이렇게 살고 있었던 과거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보는 거죠. 그 앞에 있는 성남 한신 아파트를 통해서 이렇게 보자면 경실련이죠. 경실련이 1993년이요. 1993년 김영삼 정부부터 시작해서 아파트를 조사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조사했냐면 8만 가구를 조사했대요. 서울 소재 34개, 강남권과 비강남권에서 34개 대규모 아파트를 다 조사한 거죠. 8만 세대의 어떤 시세를 28년간에 다 분석을 해봤대. 그랬더니 김영삼 초기 때 1억 8,200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1993년에 뭐 이렇게 시작했더라 한 거죠. 아파트 가격이. 그래서 1993년이죠. 1993년 1억 8,200으로 시작했다는 거죠. 시작했던 바로 그게. 그리고 2007년이 된 거죠. 2007년이라면 노무현 대통령 뭐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바로 그렇게 가던 그런 시기죠. 그런 시기 때 대한민국이 이때부터 이때까지 1993년부터 2007년까지 뭐 대략적으로 한 14년 정도 그때 동안 얼마만큼 성장을 했냐면 3.5배 정도 성장을 했다는 거죠. 3.5배. 그래서 3.5배 성장하니까 1억 8,200, 1억 8,200이 6억 2천 정도 그런 거죠. 국내 총생산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이렇게 가계 처분 소득으로 판다 하더라도 뭐 이 정도에서 6과 5의 시대 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신 오동 있죠. 한신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그 앞에 있는 한신 성남에 있는 이 한신이 어땠는가 보니까 막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오른 거죠. 이렇게 쭉쭉쭉쭉 오르고 쭉쭉쭉쭉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랐다는 보이는 거죠. 숫자가 이렇게 진행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억 8,200이 6억 2천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6억 2천을 가지고 4억 2천대까지 올라간 거죠. 그 다음에 보면 그런데 아무튼 4억 2천까지 정도 올라갔다. 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4억 천, 뭐 3억 8천, 3억 9천 뭐 이렇게 해서 4억 2천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런 거죠.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했던 거와 비교해서 이렇게 보면 대략적으로 60%, 67% 여기 60%대에서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보이는 거죠. 그 정도 했구나. 대한민국 경제가 이만큼 발전해서 요렇게 따라왔구나 정도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따라왔구나. 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돼서 1993년이죠. 1993년에서 이제 2019년이 된 거죠. 2019년이 됐다. 그래서 그러면 대한민국 몇 배 성장했냐면 6배 정도 성장한 거죠. 6배가 성장했다. 그래서 1억 8,200, 1억 8,200이 1억 아니죠. 11억 원이 됐다. 11억 원이 됐다. 이 돈이 이렇게 11억 원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신 오동 이렇게 가봐서 여기 성남에 있는 거죠. 여전히 뭐 이렇게 해서 요렇게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1억 8,200이 1억 11억이 됐다 해서 11억이 됐고 요 가격이 요렇게 해서 60%대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60%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죠. 과거에 이렇게 해서 67%, 그 이렇게 해서 65%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같다는 거죠. 경제가 발전하니까 그에 따라서 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다 정도로 뭐 요약할 수 있겠죠. 그래서 놓고 보자면 지금 나와 있는 게 그런 거죠. 지금 나와 있는 1억 7천, 7억 2천이죠. 7억 2천이 이러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발전했으니까 65% 정도로 지금 분양을 해주고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구축이고 신축이 좀 저렴하죠. 정말 저렴하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저렴하게. 그래서 놓고 보자면 대한민국이 이런 거죠. 1만 달러 시대 때고 2만 그래서 2만 달러 시대 때는 사람들 주머니에 6억 정도 있었으니까 와서 4억 정도 샀고 3만 달러 가니까 11억 정도 있으니까 7억으로 뭐 그런 얘기겠죠. 그 경제가 발전하면 당연히 뭐 오르겠죠. 그런 게 그래서 경제가 발전하면 어느 나라 다 똑같아요. 경제가 성장하면 1만 달러 국가, 2만 달러, 3만 달러 국가로 가면 1만 달러 국가 때는 강아지가 배고파서 먹는 거죠. 개를 잡아먹는 거죠. 2만 달러 가면 그냥 몸보신 하려고 먹는 거죠. 먹을 거는 넘치니까 이제 보양식인데 3만 달러 가면 그런 거죠. 우리가 강아지를 아껴줘야 되는 거고 강아지가 그냥 반려죠, 반려. 한 바퀴 돌아봐라, 뒤로 돌아봐라, 빵, 아이고 유튜브 찍어주는 돈도 버네, 뭐 그런 식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발전하면 사람들 삶도 바뀌어지는 거고, 뭐 당연히 부동산 가격도 오르는 거고, 주식 가격도 오르는 거고, 뭐 그리고 원화로 표시된 자산들이 뭐 오른다, 뭐 그런 개념이겠죠. 그래서 놓고 보자면 우리가 뭐 이 지역을 이런 지역들 있죠. 우리가 이렇게 강남에서 근접해 있는 좋은 지역이죠. 이렇게 좋은 지역들 강남에서 그래서 강남 가기도 편하고 이렇게 뭐 송파 쪽 가기도 편하고 판교 쪽 이렇게 좋은 위치에 나와 있는 성남이죠. 이 성남을 대략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서울에서 분양을 한다면 대략적으로 한 10점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럼 상위 한 10%라고 보자고요. 그러면 그 아래쪽에서는 한 15% 정도 잡았을 때 우리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서울에서 우리가 강남이 아니라 좀 서울이 이렇게 있다면 강남이 아니라 다른 쪽에 붙어 있는 곳이라면 그럭저럭 한 8점대 정도 점수로 놓으면 한 8점대 정도지만 어떤 서울 쪽에 아니 강남 쪽이죠. 강남 쪽에 있는 막 이런 지역들이 있죠. 역세권에서 굉장히 강남 가기 편하고 송파 이쪽 편하고 막 이런 지역들은 그래도 서울 안쪽에 있는 뭐 신규 분양도까지도 줄 수 있는 바로 그렇게 좀 좋은 지역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가격은 얼마에 나와 있냐면 7억 2,900에 나와 있다는 거죠. 7억 2,900. 그러면 그 점수가 8점이니까 10점 이하대에 있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위치대에 들어와 있다. 가격대가. 그리고 놓고 보자면 8점이라면 그래도 하단 가격이죠. 아마 중심 가격 정도로 한다면 9점 정도까지도 줄 수 있고 굉장히 뭐 여기서 완전히 붙어 있고 대단지로 지어진다 한다면 뭐 서울 쪽도 가격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정도 대에서 나와 있다면 7억 2,900이면 7억 2,900 정도 지금 나와 있는데 8억 1천 정도 줘도 8억 1천 정도 주죠. 예. 8억 1천 정도 줘도 되는 지역인데 7억 2,900으로 나와 있다 해서 싸게 분양한다. 굉장히 싸게 분양한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싸게 분양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경제가 발전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싸게 분양한다 정도로 뭐 보여지는 것이 그럴 거예요. 그런 거죠. 예. 그래서 놓고 보자면 대한민국 경제가 이제 발전한 거죠.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가격이 이렇게 늘어났다. 그래서 자산 가치도 화폐 가치를 그려놓고 보자면 우리가 이 시기죠. 2014년부터 있어 19년까지 고 우리가 어떤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로 우리가 스마트폰도 만들어내고 많은 뭐 IT 기업들도 나온 거죠. 그 나오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만들었던 부가가치가 있을 거예요. 가치를 우리가 전부 부동산에 투영시킨 거죠. 투영시키면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그런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어떤 GDP라든지 국민의 어떤 총 생산 가계의 어떤 소득 이런 것들을 거의 다 써먹었다라는 거예요. 거의 다 써먹었다. 그래서 2020년부터는 이 자산가치도 화폐의 어떤 그래프가 2배 이하로 꺾여 있는 게 보이는 거죠. 2배 이하로 꺾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시기죠. 이런 시기는 뭐 97년이나 08년이나 뭐 2020년이나 뭐 이런 시기처럼 대한민국 경제가 부가가치를 모아놓은 그런 거죠. 창고에 모아놓은 은행에 모아놨던 돈을 거의 다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저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저축을 해야 될 때는 그런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부동산 이때는 어떤 투자적 목적보다는
거주적 목적으로 본 게 좋다는 거예요. 거주적 목적으로 보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긴 좀 싸게 나왔죠. 싸게 나왔으니까 좋은 거죠. 좋은 거다. 싸게 나온 게 좋은 거다라는 거예요. 좋은 거다. 그러나 우리가 거주적 목적을 가지면서 보자라는 거예요. 투자적 목적보다는 그런 거겠죠. 왜냐면 대한민국의 GDP가 이제 부족한 거죠. GDP가 부족하니까 모아놓은 GDP가 부족하니까 대통령도 부동산 쪽으로 이제 좀 가기보다는 GDP를 올릴 수 있는 기업 쪽으로 좀 가면 좋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세제 혜택도 부동산으로 가는 것보다는 기업 쪽으로 가서 부가가치를 끌어올리는 게 좋지 않겠어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세제도 어떤 기업 쪽 세대는 좀 이렇게 열어주고 기업 투자 쪽 세대는 열어주고 부동산은 좀 닫고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양가가 좀 싸게 나왔다 하더라도 그런 거죠. 하더라도 분명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제 비싸게 보이겠죠. 그러나 이렇게 강남에서 근접할 수 있는 지역에 나오는 어떤 대단지형 역세권 아파트를 노릴 수 있으신 분들, 그것도 대출이 나오고 그 정도로 소득이 되신 분들 입장에서는 싸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그 뭐 경제가 이제 안 좋으니까 이제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좋아져야 되는 거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일해서 기업들이 그런 부가가치를 모아야 되니까 이런 시기에는 우리가 거주적 목적으로 보자. 단 굉장히 좋은 분양가에 나왔다. 라고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